네, 오늘은 저번 시간 마지막에 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다가 약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 네, 가 잘 이해가 돼서 일단은 저번 주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네, 지금 화면 공유를 드리면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인데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잘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이 그림인데 음, 저희가 그 적분에 대해서 일단 적분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적분이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면 어떤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뭐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그거를 이제 X축을 따라서 되게 사각형을 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각 구간을 분할한 다음에 그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어, 구하고자 하는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에 대한 넓이를 근사하고자 했어요. 그런 시도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제 적분의 개념이라고 했고, 네. 근데 이제 미분은 어, 어떤 특정 점에서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특정한 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 게 이제 미분이잖아요. 뭐 어쨌든 미분이나 적분이나 둘 다 극한의 개념을 접목시키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미분과 적분의 그 둘 간의 상관관계를 음, 좀 한 번에 캐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정의만 그 각각의 어, 정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냥 좀 개념이 어느 정도 뭐 어쨌든 극한으로 정의를 하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가 동시에 뭐 그렇지 않을 것도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두 개를 연관시켜주는 어, 그림이 두 개를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개념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네. 에 대해서 제가 뭐 책도 보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쨌든 미분과 적분은 이제 역관계인데 어떻게 그런 역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대문자 fx라는 거는
음, 이 fx 소문자 fx를 적분을 함으로써 나온 이 함수죠. 그러니까 이 fx의 원시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시 함수를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것을 미분한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고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 뭐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뭐 적분 이 대문자 fx부터 보면 어쨌든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델타 x라는 되게 어, 작은 어떤 수로 음, x축을 따라서 잘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것의 넓이의 합으로서 이 공간에 대한 넓이를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음, 지금 보여져 있는 그림에 델타 x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델타 x가 이제 밑변으로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델타 x는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제 극한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일 테지만 어쨌든 0이 아닌 값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미분된 함수의 어,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 밑에도 이제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델타 X로 이 구간들을 잘게 잘게 쪼갤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 사각형의 밑변은 델타 X가 되는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미분과 적분에 대한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이 미분 함수에 대한 이 아래 있는 것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배운 바와 같이 요 이제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델타 x로 잘게 잘게 사각형을 쪼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거를 합치는 식을 계산을 해보자면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fx라는 게 이 fx를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음, 이 위의 함수의 이제 음, 요 값, 요 값을 이제 델타 y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fx가 y라고 한다면 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위의 함수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이제 델타 y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이 밑변을 델타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극한값이죠. 극한값을 델타 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가 다 델타 y라는 일 거잖아. 네, 델타 y라는 거죠. 여기죠 이제 델타 y고 또 이제 델타 y고. 네, 미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 델타 x 분의 이제 델타 y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개념이니까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한 게 이제 아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 음, 델타 y가 아니라 사실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될 거예요. 요거의 높이 각각은 어,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왜 델타 X분의 왜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를 이 fx를 미분을 한 게 이제
x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 아, 네. 어쨌든 어 이제 미분 계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분 계수잖아요. 네. 델타 x분의 델타 y가 결국은 이제 미분 계수일 때 어, 아, 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지금 이 네모가 아래 원시 요 큰 fx의 미분 값이니까 델타 x보다 델타 y다 이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fx의 함수값 자체가 어, 이제 미분 계수일 거잖아요. fx의 미분 계수일 거잖아요. 네. 그 미분 계수 자체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일 거라는 거죠. 이 해당 점에서. 그러니까, 요 해당 점에서의 이제 미분 계수를 얻으려면 그냥 미분된 함수에다가 x 값을 어, 넣으면 이제 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울기라는 것은 곧 델타 x분의 델타 y이니까 요거의 함수 값들은 다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제 두 함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밑에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구하고 싶은데 구하려면 이제 요 넓이들을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들 다 더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n개의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뭐 델타 x n 델타 x죠. n 델타 x 곱하기 이제 음, 이게 이제 밑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 델타 y를 다 요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의 분자는 이거 높이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델타 y1 플러스 델타 y2 3 점점점 플러스 델타 yn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나요? x분의 델타 y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근데 어, 이, 지금 얘가 밑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죠. 2평 곱하기 델타 x분의 n 이렇게 되겠죠. 네. 네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델타 x는 약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델타 점점점 플러스 yn 곱하기 이제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얘의 넓이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음,
그걸 이제 위의 그림으로 네, 환산을 시켜보자면 결국은 이제 여기가 각각이 다 이제 델타 y일 거잖아요. 이 부분이 델타 y일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1부터 델타 yn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높이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델타 x라고 한다면 음, 네. 그러면 그 두 개씩 같아야 되는데 그 n이 예를 들어 잠시만. 아, 아니네. n이 안 들어가네. 지금 밑에 식을 잘못 썼는데. 어, 다시요. 밑에 식을 다시 세울게요. 그러니까 밑에 식을 보자면 이제 요 사각형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델타 x는 다 동일 간격이니까 어쨌든 똑같을 거고 그리고 델타 x 델타 x 네, 델타 x 곱하기 델타 x 델타 y1 플러스 점점점 델타 x 곱하기 델타 x 델타 y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 사각형 네 y1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음, 네 결국은 이걸 다 더하면 그냥 델타 y1에서부터 델타 yn까지 더한 값일 거잖아요. 다 약분이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적분이 된 그러니까 원시함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기 있는 이 그냥 길이 높이 자체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구하고 싶은 이제 구간이 있으면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의 원시 함수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점 뭐 xn이 되겠죠. xn을 fx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함수 값 자체가 요거를 요 사각형을 다 합친 것에 대한 넓이다라는 게 이제 뭔가 미분 적분과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xn이라고 하고 여기는 xn-뭐 5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것의 이제 원시함수를 구해가지고 요 주황색으로 칠한 것에 대한 넓이는 그냥 fxn 마이너스 fxn-5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 뭔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네. 함수, 원시 함수의 함수 값을 빼준다. 네. 어쨌든 이걸 식으로 다 세워보면 어쨌든 미분에 대한 이제 요 함수값들은 그러니까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값들은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일 거고 이렇게 해당 점에 대한 이제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럼 얘에 대한 함수값은 델타 x분의 델타 y일 거고 그리고 이제 밑변은 이제 델타 x이니까 그 요 사각형을 다 더하면 어쨌든 그냥 얘가 얘 낙분이 되면서
그냥 델타 y분의 1부터 델타 y분의 n까지를 그냥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델타 y라는 것은 요, 요 해당 이 원시 함수에서 델타 x 해당 점에서 델타 x가 변화한 것에 대한 y의 변화량, 이 높이, 네,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델타 y라는 것은 요 점에서는 요만큼일 거고, 요 점에서는 요만큼일 거고, 요 점에서는 이제 증가한 만큼, 델타 x가 변하는에 따라서 이 증가한 만큼일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 델타 y의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는 그냥 여기에 대한 합수 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델타 y가 다 여기 별로 이렇게 네,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함수값 자체일 거다. 라는 게 그냥 기하적 직관적으로 미분과 격분의 이제 관계라고 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이제 뭐 구하기 힘든 곡선으로 된 형태의 함수에 그 아래 어, 밑에 해당하는 그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원시 함수를 구해서 적절하게 구간에 맞게 이렇게 원시 함수의 함수 값을 서로 뭐 빼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분과 적분의 어, 관계거든요. 네. 그렇,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미분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미분하는 거에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문자 fx, 라지 fx를 이제 미분하는 공식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적분이 된 아니 미분이 된 함수의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원시함수까지 어, 되돌아가는 거는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이게 미분을 해서 이 형태가 나왔다면 이것에 대한 원시함수는 뭐 쉬운 형태의 함수일 경우에는 대충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쉬운 뭔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도는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조금만 좀 어렵게 나와도 식이 이 도함수가 조금만 뭐 어렵게 나와도 뭐 함수들의 이제 뭐 여러 개 곱으로 뭐 이루어져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것만 가지고 이게 미분을 하- 어떻게 하면 이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되게 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적분에 대한 공식은 되게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사실상 다 외우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치는 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이제 적분 공식 교과 과정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 공식 이제 기본적인 건 외우더라도 저희가 이제 모든 적분 공식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엄청 뭐 많을 테니까. 그런 거는 뭐 그냥 적분 공식 뭐 표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적용을 어, 네,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분처럼 뭔가 저희가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고 적분 공식을 진짜 이때까지 나온 적분 공식을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공식도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부 외워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뭐 뒤에 이제 어, 하나씩 나오겠지만 특정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뭔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합성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니까 이 fx 적분이 된 이 도함수 자체가
뭔가 합성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런 건 또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원시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형태의 함수들의 원시함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 되겠고 어쨌든 이제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 1, 2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 가장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 이거는 저도 조금 뭐 여,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걸 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적분학이 제가 지금까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거를 그냥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그 위에 무슨 음, 어떤 다른 제가 알지 못한 함의들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냥 미분과 적분의 이제 관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제 기본 정리 1, 2번인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제 기본 정리 1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함수 f가 이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제 gx라는 거는 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a와 b 닫힌 구간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정적분의 형태죠. 네. 이렇게 정의된 함수 g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그리고 이제 gx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fx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ft라는 함수가 이게 왜 처음에 이것도 약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fx라고 나오고 이제 t, d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x라는 이제 변수를 여기에서 썼기 때문에 요 x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문자로 대체를 한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적분할 구간을 선택을 하는 그런 음, 이제 변수고 근데 요거 이 f에 들어가는 변수는 또 다르잖아요. 이 구간을 선택하는 변수하고 요 도함수에 들어가는 도함수 입장에서 바로 변수랑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냥 ft에서 ftdt라고 이제 쓴 거고 어쨌든 ft라는 함수는 AB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뭐 AB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FT인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뭔가 이제 X가 있는 거죠. X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넓이에 대한 함수인 거죠. 넓이에 대한 함수가 그냥 gx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어쨌든 이게 이 ft를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원시 함수를 구할 수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요것에 대한 원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x 이걸 그 gx라고 놓고 x라고 놓으면 이거를 x1이라고 놓고 gx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이 넓이에 대한 함수 자체가 gx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제 gx는 요것의 이제 원시 함수일 거란 말이죠. 이게 어쨌든 앞에서 그냥 했던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그냥 뭐 델타 x로 뭐 이렇게 나눴을 때 요것에 대한 이제 델타 y의 합이 이제 다 여기에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요것에 대한 이제 넓이에 대한 합은 그냥 gx라는 이제 함수 값일 거다. 그러니까 원시 함수의 함수 값일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번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어쨌든 풀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적분을 하면 그 ft라는 함수의 이제 넓이를 어, 어, 그러니까 적분을 한 함수가 이제 gx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gx라는 이 함수는 ft의 원시의 함수일 것이다. 원시의 함수다. 라고 하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번이에요. 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함수 g는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건 이제 gx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x가 된 거다. fx라고 하는 거. 네. 이거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원시 함수와 이제 도함수 간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써준 거고. 네. 어쨌든 이제 ft라는 함수가 a, b에서 어, 네, 연속이잖아요. 연속이고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gx라는 함수에 대한 이제 뭐 성질이 이제 1번, 2번 이렇게 3번 나온 건데 어쨌든 k러니까 gx를 미분을 한 게 f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관계를 만들려면 gx는 필히 어 이제 모든 점에 이 A와 B에 해당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네. 어쨌든 앞에서 이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한 미분을 해서 나온 이제 도함수가 ft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런 관계를 가지려면 gx는 a와 b 닫힌 구간에서 미분이 음,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a와 b에서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1번, 2번 조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해당 점에서 그러니까 A와 B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연속이기만 하면 되고 어쨌든 앞에 그림을 보면 여기 이 점이 뭐 A라고 하고 이 점이 이제 B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요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 어쨌든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딱 끊어졌다고 하면은 어쨌든 요거에 대한 델타 x, 델타 y는 a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제 함수값이 없으면 그러면 a라는 점에서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여기가 딱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A와 B 열린 구간에서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요 구간은 이제 미분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요 구간은 미분을 해서 이제 fx를 더함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이죠. 이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뭐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음, 아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델타 x라는 값은 0으로 이제 어, 계속 다가가고 있는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0이 아닌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냥 델타 x는 이제 델타 x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델타 x의 극한값,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가는 이제 극한값을 dx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dx라고 썼을 때는 이제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값을 dx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뭔가 델타 x라고 그냥 써버리면 이 델타 x는 그냥 뭔가 음,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극한의 개념까지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구간의 이제 x의 변화량 자체를 표현할 때는 델타 x를 써요. 어떤 그 델타 x가 뭐 큰 값이라 하더라도 델타 x라고 쓴단 말이죠. 근데 dx라고 표현을 하면 0, 델타 x인데 이 델타 x가 이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값을 이제 dx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dx 값들인 거죠. 이런 곡선에 대한 이제 사각형을 되게 작게 나눠야 되니까 이 dx의 값들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함수를 음, 이러한 관점으로 다 보자면 어쨌든 dx라는 것을 이제 어쨌든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특정 뭔가 양이 있는 값일 거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델타 x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양을 가지고 있는 값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의 fx의 이제 밑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dx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하고 이제 b라는 구간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가 이제 델타라고 자꾸 하는데 여기가 이제 dx분의 dy잖아요. 이분하면 여기도 이제 dx인 거고. 그래서 이 dx분의 dy를 구하려면 어, 이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에서의 미분을 안 해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이 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요 A
네. 이 오른쪽에서의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네. G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음, 네. 이게 뭐 어쨌든 저도 어, 뭔가 해석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해석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보니까 저도 어떤 그냥 저만의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냥 dx에 대한 개념, dy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왜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이제 열린 구간에서 안에서만 미분이 가능해도 이게 성립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요 델타 x분의 델타 y의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dx의 dy 그 기울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리미트,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려면 x가 이제 a 플러스로 다가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그냥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자극하는 모르겠어. 자극하니 네가 뭐 어떤 값이라고 뭐 이렇게 절대값처럼 이렇게 끊겨져서 여기에 다가가는 이 dx분의 dy의 값이랑 다른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내 관심 범위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이 a라는 점 오른쪽에 대한 이 a라는 점에서 오른쪽에 대한 dx, dy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미분 함수를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냥 x를 이제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 플러스에서 x를 이렇게 보내놓고 그 것의 그 값에 따른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값 요것만 구해주면 그럼 요 이제 미분계수 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요 점에서 미분이 한다 하더라도 이 식을 세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x가 a-에서 다가오는 거는 나는 그냥 관심 밖으로 할래.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오른쪽에서의 델타 x, 델타 y를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a랑 그 x를 a 플러스 a의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네, 요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극값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값이 계산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어, 네,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된다. 요 점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x가 b-로 갈 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게 어쨌든 요게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사각형들을 얻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해당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엄밀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닫힌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고 네. 연속이고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닫힌 구간에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또 왜 안 되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속이 아니에요. 근데 연속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요점, 요 점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음, 음, 이게 이제 연속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뭐 A, B의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근데 요 점만 B에 대한 점하고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B에 대한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죠. 나는 함, 요, 원시함수의 함수값이 달라져 버리니까 넓이가 다른 걸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뭔가 네, 요 값을, 그러니까 요 그냥 FB 값을 여기에 대한 이제 넓이의 값으로 환원을 하고 싶은 건데 요 함수 값 자체가 엄한 데가 있는 거죠. 연속이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을 통해 설명했던 그런 논리가 다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당 점에서 뭔가 동떨어진 값이 있으면 뭐 이런 식의 계산도 이제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이제 이 열린 구간 안에서 하면 되지만 요거의 A 연속은 닫힌 구간 안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그게 아니면은 방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조건은 네, 필요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은 앞에서 했던 그 관계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본 정리 1번이에요. 기본 정리 2번은 뭐냐면 이제 함수 f가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이거 이제 이게 네, 이게 이제 정적분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특정 구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앞에서 이런 이제 원시함수와 도함수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시함수를 구해서 그 구간 내 함수값을 빼면은 그 해당 구간에 이제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기본 정리 2번도. 그리고 여기서 f는 임의 원시 함수이다. 즉 f를 미분을 하면 스몰 f가 나온다. 네. 그냥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냥 이 그림 이게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 관계를 그러니까 원시함수와 도함수에 대한 이 관계를 기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잘 보시면 1번은 이제 A에서부터 X에 어, 있고 A, B가 있고 이게 뭐 T라고 이렇게 X가 있으면 그러니까 A에서부터 X에 대한 이제 넓이에 해당하는 어, 그런 함수가 이제 gx라는 거잖아요. 네, gx라는 건데 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GX는 어 뭐라고 해야지? 이제 FT의 그러니까 도함수의 원시 함수긴 한데 이제 원시 함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제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라는 게 붙잖아요. 적분 상수라는 게 붙을 텐데 뭐 어쨌든 그 개념을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 함수의 이제 요 구간 안에서의 기울기만 같으면 특정 이제 구간 안에서의 뭐 얘가 gx 뭐 gx고 얘가 hx라고 할 때 gx랑 hx의 이제 특정 구간 안에서의 모든 기울기가 같으면 gx랑 이제 hx를 미분한 함수는 똑같잖아요. 뭐 fx라고 하면 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제 기울기가 어,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A와 B 사이에서는 네, 요거에 대한 미분 함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가 뭐 어디에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제 특정 구간 안에 기울기가 다 같은 함수들은 미분을 하면 동일한 함수가 나온다. 그렇다는 건 fx를 적분을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된 함수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된 함수인지 어, 모른다는 거죠. 그냥 미분된 그 도함수라는 것은 기울기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네. 얘의 이제 그 원시함수의 음, 뭐라고 해야 되죠? 기울기를 제외한 이런 이제 함수값들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히 이제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원시함수.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걸 적분을 했을 때 이제 gx라는 걸로 이게 적분 상수가 안 붙고 그냥 gx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음, 여기서부터 gx라는 함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델타 x 얘는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 델타 y와 여기가 이제 델타 y1고 여기가 이제 델타 y2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t의 원시 함수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저 델타 y 값이 여기 a가 a 여기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델타 y1이고 이제 델타 y2 여기는 그냥 얘가 원래 같고 이게 이제 적분 상수 영역이 되는 거. 네. ft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딱 맞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냥 델타 y부터 시작하는 그 함수는 사실 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뭐 GA 그리고 GX를 뺄 필요가 없잖아요.
GA가 0일 테니까. GA가 0인 그런 함수일 테니까 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적분 상수가 붙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이렇게 빼줘야지 어, 정확한 이 면적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gx라는 거는 적분 상수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gx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f는 적분 상수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임의의 원시함수긴 하는데 그냥 임의의 원시함수, 적분 상수가 여러 개 붙어도 돼요. 어차피 얘네 둘을 빼서 구할 거기 때문에 f는 여기에서 말하는 f는 원시함수 중에 그냥 임의의 원시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gx라는 거는 원시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임의의 원시함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분 상수가 0인 원시함수라는 거예요. 적분 상수가 0이어야지 그냥 요거에 대한 함수 값으로 요 넓이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쵸? 근데 나 그래도 그거를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요거 여기랑 사실 여기랑 A, B로만 표현됐을 뿐 A, B, 여기 밑에는 A, B로 표현되고 위에는 A랑 X로 표현됐을 뿐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러면은 FX에서 FA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 문제가 어쨌든 그 적분상수가 0인 함수기 때문에 안 빼주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적분상수.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네. 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는데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그 꼭, 원시함수 네, gx라는 게요. 네네. 원시함수. 그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 지금 ft라는 거를 가지고 gx를 유추해 본다고 할 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하자면 요 사각형이 있고 뭐 요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요 gx라는 건 놈은 a에서 b라고 할 때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요 사각형, 그리고 여기가 있을 거고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냥 쭉 가겠죠? 얘도 이렇게 쭉 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gx.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이제 x. 어쨌든 요 네 개의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그냥 요 gx에 해당하는 값만, 이 함수값만 알면, 이 그림이 또 음, 그림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얘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음,
음. 네,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요 이제 얘 넓이가 뭐 델타 y 뭐 4번이고 그럼 요 값이 이제 델타 y 4번일 거잖아요. 요 넓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 요 길이가 이제 델타 y 3. 네, 그런 식으로 요 길이가 이제 델타 y 2. 요 길이가 이제 델타 y1이 될 거잖아요. 음. 네, 이런 함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GA는 0이어야 되는 거죠. GA는 0이다. GA는 0이다. 아, 네, GA는 0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요렇게 시작되는 함수가 맞는 거네요. 네. 아, 네. 그 적분상수가 없는 거. 적분상수가 이제 0인 함수이겠죠. gx라는 거. 그러니까 ft라는 함수의 원시 함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적분상수가 없는 그 함수, 그 원시 함수를 이제 gx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밑에서 말하는 이 f는 뭐 적분상수가 뭐 얘가 이제 적분함수가 없는 gx일 수도 있고 그냥 gx에서 적분상수가 있는 어떤 어 그 원시함수 이걸 그냥 원시함수 족이라고 하는데 원시함수 뭐 패밀리라고 하나 그런 어떤 집합 같은 놈이 있는 거죠. 원시함수가 하나가 아닐 테니까 집합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원시함수들의 집합 중에서의 어떤 한 놈이다. 네, 임의의 그냥 원시함수 중에 하나를 데려와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얘네 임의의 원시함수를 데려와서 특정 그러니까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그 적분상수는 서로 빼져서 없어질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위에 기본 정리 1번에서 말하는 gx는 네. 뭐 말하자면 적분상수가 0인 함수인 놈이고 2번에서 말하는 애는 이제 임의의 원시함수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각각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제 생각에는 기본 정리 2가 없다고 할 때 기본 정리 1만으로 보자면 그냥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미분이랑 적분이랑 뭔가 그냥 따로 동떨어져 있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뭔가 이런 관계로서 미분이랑 적분이 그러니까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기본 정리 1번인 것 같고 기본 정리 2번은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래 뭐 미분 함수랑 적분 함수랑 이런 관계인 건 알았어. 근데 실제 그러면은 이제 미분 함수 뭐 이 fx라는 함수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음, 음, 실제 이제 fx라는 함수에 대한 그 넓이를 계산을 하고자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다면 그냥 정적분을 할 때 이런 이제 원시함수에 그 특정 그냥 원시함수의 함수값을 넣어서 빼서 그냥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도함수의 어떤 넓이를 계산을 뭔가 이렇게 쉽게 원시함수를 얻어서 원시함수의 함수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함의를 주고 있는 게 2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1번하고 2번 다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2번만 있어도, 그러니까 2번에 어쨌든 F는 임의의 원시함수니까 원시함수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도함수하고 원시가 미분 함수랑 이제 적분 함수랑의 관계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2번만으로도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정적분과 변환점 넘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별거는 이건 사실 그냥 그냥 앞에서 그냥 했던 얘기 그러니까 fx는 fx의 원시함수이다 뭐 똑같은 얘기고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어, fx라는 이제 임의의 원시함수, 그러니까 원시함수 족이라고 여기 패밀리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함수 족이라는 거죠.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일단 저희가 음, 이제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떤 특정한 함수를 음, 음,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제가 구해야 할 넓이에 대한 이제 구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원시함수를 구해가지고 네 원시함수를 구해서 적분상수를 빼고 적분상수를 없앤 다음에 그 앞에서 얘기한 그 GX를 구한 다음에 그 GX에다가 그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 아닌데 그러면은 음, 잠시만요. 음, 만약에 정적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이제 구해야 할 구간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A와 B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원시함수를 구해가지고 원시함수를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있는 게 정적분이고, 구간이 없는 게 부정적분인 거죠. 네, 그러면은 정적분이면은 여기서 fx일 거고, 어쨌든 얘의 원시함수가 이거 b에서 빼기 fa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fx는 어쨌든 동일한 함수니까 상수 부분은 무시가 되는 거고, 네, 뭐 지금 하는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함수 값을 이게 원시 함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b고 여기가 a다 라고 하면 여기에 차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상수로 얼마나 띄어져 있든 상관없다. 요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거는 그건데 음,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분 그러니까 구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 gx라는 놈을 어,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식이 이제 음, 그러니까 도함수에 대한 식이 이제 복잡해서 뭐 원시함수를 못 구한다는 거 말고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형태의 원시함수가 아니 간단한 형태의 도함수가 있을 때 그 도함수에 대한 이제 특정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딱 구간이 타겟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gx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당 넓이를 요렇게 요렇게 빼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정해졌어. 응? 그, 응? 요, 어, 제곱은 그러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일 거고 x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fx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 음, 그러니까 사실 음, 그러니까 gx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구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구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이 그러니까 A와 B일 텐데 A가 0이 아닌 이상 0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GX라고 3분의 1 X 세제곱 자체가 GX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GB를 넣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이 A가 0이 아닌 구간일 경우에는 이 함수만 보고 gx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A가 0이 아니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이 뭐 만약에 1에서부터 2 사이. 그러면 g1이 0이 되는 그런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g1이 0이 되는 gx 그러니까 내가 구할 구간이 이제 1부터 시작해 A가 1부터 시작하면은 g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운이 좋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gx가 바뀐다는 거죠. 네. 도함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gx라는 놈은 도함수가 이제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 gx라는 놈은 바뀐다는 거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의 GX를 딱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B를 넣음으로써 해당 넓이 값을 구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 원시함수 족을 구해 놓고 이렇게 빼기를 해서 구간에 따라서 그냥 함수 정의역만 그러니까 x 값만 바꿔가지고 빼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어, 네, 그러니까 뭐 부정적분과 변환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건 만약에 이, 이 GX라는 걸 그냥 이렇게 쉽게 구간에 상관없이 그냥 쉽게 계산해서 나오는 함수면은 그냥 부정적분이라는 개념도 사실 필요 없을 거잖아요.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정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게 필요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 GX라는 거가 구간에 상관없이 쉽게 그냥 이렇게 적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구해 지는 값이라면 부적적분이라는 이 어, 개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쓸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을 네, 잠깐 했어요.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사실 저 GX라는 놈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 GX라는 놈이 계속 변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지 말고 적분하지 말고 그냥 원시함수라는 그냥 적분 상수를 붙여가지고 이런 원시함수라는 거를 하나 이제 뽑아놓고 그 구간에 따라서 B하고 A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빼서 그냥 구하자. 그런 어떤 이제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이란 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 잠시 해봤어요. 네, 음, 그렇겠죠? 뭐 이런 이제 식이 이제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뭐 A를 B를 구하고 싶어 이 구간에 대한 그럼 요거 식에 대입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그냥 네, B하고 A를 대입해서 빼면 쉽게 나오니까. 근데 그 구간에 따라서 막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네, 되는 불필요함을 줄 수 있다. 네, 어쨌든 부정적분과 변환 정리라는 거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적분을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요 적분을 하는 이제 기호가 그러니까 fx라는 원시함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gx라는 게 아니고 이미의 이제 원시 함수다. 이 fx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니까 사실 그냥 부정적분 자체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gx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원시 함수 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의의 원시 함수 적분 상수가 붙어 있는.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고. 근데 반면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으로 이걸 이렇게 인테그럴 표현을 하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값은 어떤 하나의 원시함수 족이 되는 거고 원시함수 뭐 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시함수 집합이 될 거고 결과는. 근데 이제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쨌든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넓이 값이 나올 거니까 얘는 어쨌든 하나의 수라는 거죠. 네,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적분 공식 테이블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음,
네, 이거는 이게 일반적인 부정적분에 대한 공식은 어떤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적분을 저희가 lnx 플러스 이렇게 c라고 쓸 텐데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에 대한 이 함수를 원시 함수를.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음, 이 원시 함수 x분의 1이라는 이 도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요. 모든 실수인데 lnx는 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 성립을 하냐. 그러니까 x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이 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라면 lnx 플러스 c로 구할 수 없을 거잖아요. ln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 없잖아요. 요거에 대한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부정적분에 대한 공식은 그냥 어떤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니까 즉 정의 원시함수하고 도함수의 정의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떤 구간 안에서는 이 공식이 이제 통하니까 이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뭐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그냥 관례다라는 거.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치안인데 치안은 이제 치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적분 오늘은 간단하게 진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한 적분 문제예요. 근데 기본 정리 1이 좀 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요 구간을 그냥 GA로 이렇게 GX로 하려면은 음, 음, G GA가 네,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 조건이 왜 없는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되게 항상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정리에 그런 조건이 없는지 좀 이상하네요. 음, 얼마든지 뭔가 딴지를 걸 수 있을 만한 요소인 것 같은데 왜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리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건 아닌가. 어, 아닌 그러니까 안에 아니라 거냐면 그러니까 이 정의만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뭔가 어떤 이제 수학적인 그냥 그 개념을 확립을 할 때 처음에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뭐 룰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공리라고 하는데 뭐 공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이제 뭐 진리와 같은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어떤 뭐 정리라든가 공리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딱 기술을 하고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GA는 0이다라고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요거에 대한 의미가 여기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뭐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이거는 이제 여기에
요거만 잘 생각해 보면 요거에 대한 거는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써주지를 않아요. 그- 그,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위에 당연한 거다. 네,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연속이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 g는 1번, 2번, 3번을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일 때 gx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A는 0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음, G는 그냥 0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냥 그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GX에 대한 걸 저희가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그럼 그래? 그렇게 정의해놨어. 그럼 GX는 어떤 함수야? 라고 이렇게 그려보면 그냥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GX는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이제 정의한 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GA가 0이라는 거는 이 정의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근데 그걸 굳이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뭔가 기후 정의라는 걸 쓸 때. 그러니까 이미 포함된 내용을 굳이 따로 풀어서 쓰지 않는다. 중복을 이제 최대한 뭔가 제거해서 필요한 것만 쓴다. 네. 그 만약에 G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정리는 틀린 얘기일 수밖에 없다. 네.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지혜는 0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베이스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지혜는 0일 수밖에 없다. 굳이 이걸 따로 안 써줘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이 내용은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다. 음, 라는 거죠. 어렵네. 네네. 그래서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공리를 세울 때, 그러니까 가장 수학 어떤 기본이 되는 공리를 세우거나 그런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뭐라 그랬지? 네. 뭐 어떤 수학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자 하면 공리라는 걸 세우거든요. 그냥 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공리 1, 공리 2, 뭐 공리 3 이렇게 뭐 정해놓고 이걸 토대로 뭐 지지고 볶고 해서 뭐 정이 나오고 그다음 정리 나오고 이렇게 계속 뭔가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요. 뭔가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형대 수학이라는 것다 공리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공리 1에서 포함하고 있는 함의가 공리 2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공리 1, 2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공리 3에서는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뭔가 이제 공리나 정리나 이런 거를 이제 서술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이제 교집합,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지 않는 형식으로 하는 게 무리인 것 같더라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는 각자 있는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치환 조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